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많죠. 뭐 10년 공부한 사람, 단어 많이 하는 사람, 발음 좋은 사람, HSK 5급 6급 고득점 받은 사람, 유학 오래 다녀온 사람.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요?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10년 공부한 사람이 제일 잘할까요? 제가 이제 막 중국어를 시작하는 시기에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왜냐? 정답이 너무 많으니까. 정답이 너무 많아요. 저는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잘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진짜 궁금했어요. 막 6년 공부한 사람이 3년 공부한 사람보다 2배 잘할까? 아니면 HSK 6급만 따면 잘해질까? 근데 6급을 따고 6년을 공부해도 한마디 중국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지? 뭔가 생각할수록 고민만 깊어지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누구는 많이 들어라, 뭐 누구는 말을 많이 해라, 누구는 무조건 단어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찌저찌 공부하다가 중국어 공부한 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2년 가까이 공부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중국어 고수의 특징이 뭔지. 뭐 듣기, 단어함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채로 내가 공부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체크리스트 느낌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2년 동안 직접 느낀 거고요. 혹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나 초보 분이시라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앞으로의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면 2년 아끼시면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수의 특징 첫 번째는 디테일을 잘 살린다는 건데요. 뭘로 살리냐? 바로 부사랑 조동사로 살린다고 생각해요. 중국어 부사 정말 많죠. 근데 그런 많은 부사나 조동사들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들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찌오, 뭐 또, 회, 하이, 능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들으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배워봤던 단어고 의미도 거의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독해 문제 푸실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찌오, 여러분 독해 문제 푸실 때 찌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뭐 곧, 금방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5가지 정도의 것들이 독해할 때는 감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장문하거나 말할 때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드라마 대사를 보는데 분명 떠오를 썼는데 해석을 보니까 모두라는 의미가 없어. 아니면 하이를 썼는데 해석을 보니까 뭐 아직, 여전히 라는 의미가 없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찾아보려고 질문이랑 고민도 정말 많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말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디테일 들어간 문장은 그냥 문장 통암기가 답이더라고요. 이런 문장 통암기가 분석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석을 하면 이런 디테일 들어간 의미랑 같거나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아무튼 고수의 첫 번째 특징은 디테일을 잘 살린다 이고요. 두 번째, 고수의 특징 두 번째는 짧고 간결하게 말한답니다. 사실 중국어는 한글과 다르게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하거나 독해할 때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반대로 내가 문장을 말하거나 장문하는 입장에서도 이 원리를 지킨다면 짧게 말하면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부 초반에 장문을 하는데 사람이 정말 많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어에 워나 타 같은 것들을 약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계속 주어에 뭐를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리고 헌또를 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답이 그냥 런 헌또 이 세 글자더라고요. 이때 알았죠. 아, 중국어는 길게 말하는 것보다 뭔가 짧게 말하는 거에서 그 힘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저도 2년 동안 노력을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바로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좀 전에 말한 또박또박 말하는 거,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찡인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안찡의 찡이랑 셩인의 인이 떠올라서 조용한 소리.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무음이죠. 무음이라는 결과까지 나오는 게 그게 고수더라고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서 최근에 단어 공부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의미가 뭔지 한 글자 한 글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수의 특징 세 번째는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게 중국어를 잘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잘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고수의 특징 세 번째는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게 중국어를 잘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공부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뭐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계속 하다 보면 내게 되겠지 라는 이런 마인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가? 사실 언어라는 게 다이어트처럼 막 6개월에서 몇 킬로 빠지고 이런 것처럼 몇 달 해서 실력이 확 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반각이라는 걸 하고 다이어트는 굶으면
살이 빠지지만 언어 공부는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지. 저는 처음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무리해서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인내의 시간? 음식으로 치면 숙성의 시간?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막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급하면 뛰어가야지 왜 돌아가라 하지?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오히려 급하게 가려다가 빨리 지치고 결국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시험 떨어지면 바로 포기하고 뭐 다른 언어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 여유라는 게 결국에 약간 노력의 감정을 뺀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노력의 감정을 뺀다? 전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내 감정이 어떻든 그냥 노력하는 거. 누가 보면 무식하게 노력한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감정을 빼고 노력하면 무조건 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봐왔던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이 세 가지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지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가지고 가신다면 좀 방향성도 잡히지 않을까? 방향성도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공부 즐겁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